어제 저녁 87회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이 각 주 정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 불체자 색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 자격을 강화합니다. 퀸즈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교통수단을 확대합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백남준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뉴욕시가 소규모 회사에서 2주 유급 휴가를 주는 조례안 통과를 올해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로 택배 배달을 도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스모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87회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미국 뉴욕 맨하튼 록펠러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4일에 열리는 점등식은 미국 MBC 방송에서 생중계할 만큼 연말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플로리다 빌리지에 사는 켈로 슐츠가 기부한 가문비 나무로 선정됐습니다. 높이는 77피트, 무게는 12톤에 달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5만 개의 다양한 색상의 LED 전구로 장식됐습니다.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별이 그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Well, it was actually a bucket list item of mine to be here and experience the wonder of Christmas in New York City, celebrating our 34th anniversary of our wedding with my husband. So, what could be better than that? 아이디나 멘젤, 리아 미슐레, 네오가 점등식 행사에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Well, Christmas in New York City is magical, man. It really is. It's nostalgic. It's just iconic. It really is. It's an iconic place for Christmas. And then to be here performing and from all these people and just in this magical place is it's really, truly special. It really is. 트리는 오는 2020년 1월 17일까지 전시되고 이후에는 무주택 서민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세관국이 각 주 정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 이를 불체자 색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지자의 사진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이 최근 수년간 운전면허 발급 데이터베이스를 단돈 26달러 50센트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기록과 주소 및 신분 확인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 여러 주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은 각 주의 차량국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를 단속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이민단속국에서 체류 신분 증명 부족으로 갱신이 거절된 신청자들을 불체자로 간주해 자료를 따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끊임없이 서류 미비자의 자료를 확보해서 추방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국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그것의 한 일환일 텐데요. 그렇지만 차량국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민 단속국이 취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과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는 분명히 안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국 데이터를 그 어떤 외부 기관과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 임자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은 유의를 제기할 것이고 또한 마땅히 처리돼야 마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 미비자의 자료를 확보해 추방에 활용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차량국 데이터베이스를 취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단체들과 법률단체들은 기존 반이민 정책에 대항하듯 이 일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 자격을 강화합니다. 연방 농무부는 부양가족이 없는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새 규정안은 각 주의 시나 카운티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50세 미만의 성인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세 미만의 노동 가능 인구 중 실업자들에게 수혜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최소 2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현행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써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이것이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t the direc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we are announcing a final rule to move more able-bodied recipients of SNAP benefits towards self-sufficiency and into employment. We need to encourage people by giving them a helping hand, but not allowing it to become an infinitely giving hand.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 주지사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뉴욕과 뉴저지 등 12개 주에서는 수혜자가 최소 5%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68만 8천여 명이 줄어들어 앞으로 5년간 55억 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더욱 굶주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They are a lot of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mental illness, addiction, veterans. So they're really going after the most vulnerable Americans. 새 수혜 규정은 오늘 연방 관보에 게재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지역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통수단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료 교통수단은 2017년 베이사이드 등 19선거구 일대 북동부 퀸즈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됐습니다. 작년부터 퀸즈 전역에서 시행됐고 올해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9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실에서 5만 달러, 퀸즈 보로청에서도 1만 달러를 배정해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이용 전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퀸즈 셀프 헬프 클리어뷰 시니어 센터에 전화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픽업 시간과 목적지 등을 알려주고 예약하면 됩니다. 시니어 센터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늘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백남준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백남준의 통찰력을 거울 삼아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문화원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올해 40주년을 맞아 백남준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조희성 큐레이터는 백남준 작가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조각, 페인팅, 판화 등 미술의 모든 부분을 섭렵한 혁명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소셜미디어 세대를 예견이라도 한 듯 시대를 뛰어넘는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나갔던 백남준 선생님의 정신을 되새겨서 저희가 앞으로 맞이할 그 40년을 준비하는데도 백남준만한 작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전시회는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대형 비디오 작품 M200과 굿 퍼포먼스 기록사진 등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M200은 현대 음악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의 자화상과도 같아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인천에서 공개된 적이 있지만 뉴욕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 digital to analog is shown here, so he knew what was coming down the line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문명을 상징하는 조명기구에 자연을 상징하는 담쟁이, 기술을 상징하는 TV 모니터로 이뤄진 비디오 샹들리에는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그의 모토를 보여줍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조윤증 원장은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는데 이번 전시가 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시 개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전시의 작품 제목이 말해주듯이 시간의 거장이라는 그 타이틀 하에 아주 요즘에 그 미디어의 홍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의 세계를 충분히 예견을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오래전에 만드신 이 거장을 추모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 또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제를 마련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는 12월 5일부터 1월 31일까지 뉴욕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에서 열립니다. 앞으로도 뉴욕 한국문화원을 필두로 뉴욕에 또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2주 유급휴가 보장 조례안을 올해는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0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4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이 처음 내놓은 이 조례안은 올 1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직접 제안한 뒤 대선 선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7월에는 통과를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조례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근 뉴욕시 렌트가 계속해서 상승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당장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권익 옹호 단체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단체 등은 곧 이 조례안과 관련된 회의를 갖고 내년 1월쯤 통합된 의견을 시의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서 택배 전기 자전거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100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교통체증 해결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택배 전기 자전거 100대를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합니다. 현재 맨하탄 60th 스트리트 남단에서 운선적으로 실시 중입니다. 애마존에서 90대, UPS와 DHL에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장점은 트럭과 밴,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과 보도블럭이 넓은 장소에서도 무료 주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택배 전기 자전거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마일로 400파운드까지 적재 가능하며 운전을 하려면 교통국에 정식 등록 후 안전수칙 교육을 이슈하면 됩니다. 택배 업체가 운행하는 화물 트럭이 뉴욕시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교통 체증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이찬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일본 스포츠 스모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서 씨름 인기가 되살아나는 이유를 분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살집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몸짱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씨름 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씨름과 일본 스모의 경기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씨름을 영어로 명확하게 표현했고 어떻게 발음한지도 부연했습니다. 반면 기사의 제목에는 한국의 스모 선수들이 군사를 빼길 원한다며 씨름을 스모로 표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소개하는 트위터 계정에도 스모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비판적 답글이 이어져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까지도 해당 제목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인 28일 오후 5시 30분경 7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용커스 애비뉴에서 길을 건너던 한모 씨는 주행 중이던 픽업 트럭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트럭 운전사는 차를 세우고 몇 분간 현장에 머물렀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픽업트럭 운전사가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경 브루클린의 린덴 블리버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파트에 있다 창문으로 날아든 총알 파편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여성은 킹스카운티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의도된 타겟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 검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하와이의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현역 해군 병사가 총을 쏴 국방부 직원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을 당한 해군 병사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그가 총을 쏜 이유와 총격범, 사망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단 미클랏이 7일 오후 7시 뉴욕 서광교회에서 제25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욕주 버펄로 교구 소속 리처드 멀론 주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리처드 멀론에 의해 성학대를 당했다는 소송이 220건 이상에 달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가톨릭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내년 1월 10일에서 11일까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2020 청년 과학자 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내 한인과학기술자 지도자 양성과 2세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미 비평가협회로부터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은 각종 영화제 수상 목록에 오르며 내년 제92회 아카데미상에도 한국 영화 대표로 출품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을 모시고 재외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외선거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국외 부재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가장 손쉽게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주소 ova.nec.go.kr로 들어가시면 국외 부재자 신고와 그다음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관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신고 신청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관에 직접 오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그 순회 접수를 지역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전자우편이라든지 또 일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구분은 그 국내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국외 부재자,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이제 잠깐 나와 있는 뭐 주재원 분이시라든지 업무 때문에 잠깐 나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처럼 이쪽에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장기간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외선거인들은 계속 이쪽에 사시니까 저희가 그럼 매번 신고 신청을 받아야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구 명부제라고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번 재선거인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계속 있을 선거에서 계속 신고 신청은 따로 안 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 중에서도
직전 선거에 2번 연속해서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명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분들 중에서 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주민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국외부재자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념하셔서 또 국외부재자 신고를 이번에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꼭 유념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내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시 정해진 장소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저희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 선거 때 설치했던 장소를 보면 뉴저지에 하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에 하나, 그다음에 뉴욕시티, NYC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인데 예전에는 NYC에 그 플러싱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맨하탄에 설치해야 되는지 플러싱에 설치해야 되는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네. 그것이 왜 중요한지 동료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선거나 재외 선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 그 투표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인들이 그 공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거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재외국민 유권자 분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불법 선거에 관해 단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조치에는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또 그 높은 그 투표 참여도 중요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재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해외 거기에서 그 주재 국가의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분들은 저희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없고 또 단체라든지 단체 그 대표 명의로서는 그 선거 운동을 또 하실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여기서 지금 되는 사항 안 되는 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제 국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은 미리 저희 뉴욕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신 후에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신고 제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고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646-674-6089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꼭 유념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선거관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뉴욕 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님과 함께 재외선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